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의 든든한 건강지킴이 약사 이성준입니다. 요즘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예전에는 하루 종일 일하고 놀아도 끄떡없었는데 왜 이제는 아침에 눈 뜨는 것도 이렇게 힘들까? 푹 쉬었는데도 몸이 쑤시고 피곤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네. 아이고, 이게 다 나이 탓이지. 제가 약국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이 바로 이 피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피로는 절대로 그냥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피로는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주인님, 지금 몸에 문제가 생겼어요. 하고 알려주는 비상벨 같은 거죠. 오늘은 그 비상벨의 정체를 제대로 알아보고 다시 젊었을 때처럼 활기찬 몸을 되찾는 비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특히 많은 어르신들이 궁금해하시는 영양제 이야기부터 돈 안 들이고 건강해지는 작은 습관까지 제 약사 인생 30년의 노하우를 전부 풀어놓을 테니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분명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일부 피로는 어디서 오는가? 나이 탓은 이제 그만. 자, 그럼 먼저 우리 몸이 왜 이렇게 피곤한지 그 이유부터 짚어봐야겠죠. 나이 탓이라고 쉽게 넘겨버리면 안 됩니다. 피로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복잡해 보이지만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는 몸속 에너지 공장이 시들해진 겁니다. 우리 몸의 세포 속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아주 작은 발전소들이 수없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마치 공장에 있는 작은 발전기들처럼 말이죠. 우리가 밥을 먹으면 이 발전소들이 음식물을 가지고 에너지라는 전기를 만듭니다. 그 에너지가 있어야 우리가 걷고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발전소들이 조금씩 힘을 잃어버립니다. 마치 오래된 발전기가 전기를 제대로 못 만들듯이 말이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발전소의 힘이 약해지면 에너지가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온몸이 축 처지고 기운이 없는 겁니다. 나는 밥도 잘 먹는데 왜 이렇게 피곤할까? 라고 생각하셨죠? 바로 이 에너지 발전소가 시들해져서 그런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밤에 깊은 잠을 못 주무시는 겁니다. 여러분, 잠이 보약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잠은 우리 몸을 쉬게 하고 낮 동안 쌓인 피로를 풀고 고장난 곳을 고치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밤에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열심히 일해서 다음 날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밤에 잠을 설쳐서 자주 깨거나 푹 자는 것 같아도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지 않은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몸은 침대에 누워 있지만 뇌는 불안하거나 걱정 때문에 제대로 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 누워 있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계속 피곤한 겁니다. 우리 몸이 고칠 시간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나도 모르는 염증이 숨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몸 어딘가에 염증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염증은 우리 몸에 불이 난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무릎에 염증이 생기면 몸은 그 불을 끄려고 온 힘을 쏟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자각하지 못하는 작은 염증이라도 그게 계속되면 우리 몸은 매일매일 불을 끄느라 힘을 다 쓰게 됩니다. 이게 바로 만성염증이고 이 때문에 몸의 에너지가 계속 소모되면서 피로가 쌓이는 겁니다. 이렇게 피로는 단순히 잠이 부족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몸속 여러 문제가 얽혀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하나씩 알아봐야겠죠. 2부 영양제, 이제는 알고 먹자. 내 몸에 맞는 활력 보약 찾기. 자, 몸이 피곤하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영양제부터 찾습니다. 이웃집 순이 엄마가 이거 먹고 좋아졌다더라, TV에서 이게 좋다더라 하는 말에 솔깃해서 이것저것 사서 드시죠. 하지만 모든 영양제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내 몸의 피로 원인에 맞춰서 똑똑하게 고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약사로서 딱 필요한 것들만 골라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1. 우리 몸의 에너지 발전소를 살리는 영양제. 아까 말씀드린 미토콘드리아라는 발전소가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양제들입니다. 첫 번째, 코엔자임 Q10입니다. 코엔자임 Q10은 우리 몸의 발전소, 즉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들 때 꼭 필요한 연료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연료는 나이가 들수록 몸에서 점점 줄어듭니다. 마치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지듯이 말이죠. 그래서 40대에서 50대부터는 꼭 보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심장 건강에도 아주 좋으니까 피로도 잡고 심장도 튼튼하게 만드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활성형 비타민 B군입니다. 비타민 B군은 에너지 비타민이라고 불릴 만큼 에너지를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 고기 같은 단백질, 기름 같은 지방을 우리 몸의 에너지로 바꿔주는 일을 하죠. 그런데 비타민 B군은 물에 녹는 성질이라 몸에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충분히 보충해줘야 합니다. 특히 활성형 비타민 B군은 몸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활성화되어서 에너지를 만드는 데 쓰입니다. 일반 비타민보다 훨씬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뜻이죠. 피로가 너무 심해서 영양제 효과를 못 느꼈다는 분들은 이 활성형 비타민 B군을 한번 드셔보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천연 진정제라고 불릴 만큼 근육을 이완시키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다리에 쥐가 자주 나거나 눈밑이 떨리는 분들께 꼭 추천해 드리죠. 그런데 이 마그네슘이 우리 몸의 에너지 생성 과정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에너지를 제대로 만들지 못해 피로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 방패를 튼튼하게 하는 영양제. 나이가 들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면역력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도 잘 걸리고 몸이 아플 일이 많아지죠. 면역력을 키워서 몸을 튼튼하게 만들면 자연스럽게 피로도 덜해집니다. 첫 번째, 아연입니다. 아연은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힘을 낼 수 있게 도와주는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면역 세포들이 바이러스나 세균과 싸울 때 꼭 필요한 무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몸이 더 쉽게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입니다. 장 건강이 면역력의 80%를 좌우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 장 속에는 우리 몸에 좋은 균과 나쁜 균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좋은 균은 줄어들고 나쁜 균이 늘어나기 쉽습니다. 장 환경이 나빠지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피로도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좋은 유산균을 꾸준히 드셔서 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주시면 몸 전체가 활력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3. 빈혈이 걱정될 때 힘을 주는 철분. 특히 여성분들, 폐경이 지나도 어지럽고 피곤한 증상이 계속된다면 빈혈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철분은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산소를 운반하는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온몸의 세포들이 숨을 제대로 못 쉬어서 피로를 느끼게 되죠. 하지만 철분은 과하게 먹으면 오히려 몸에 독이 될 수 있으니 꼭 의사나 약사와 상의해서 부족한 경우에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3부 영양제, 제대로 먹어야 진짜 보약. 좋은 영양제를 골랐다고 끝이 아닙니다.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사로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에 대해 속 시원하게 답해 드릴게요. 첫 번째, 영양제는 식후에 드세요. 대부분의 영양제는 밥을 먹은 후에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밥과 함께 먹으면 속이 쓰리거나 더부룩한 위장장애를 줄일 수 있고 영양소 흡수도 더 잘 되기 때문이죠. 특히 지용성 비타민 A, D, E, K나 코엔자임 Q10처럼 기름에 녹는 영양제는 식사 때 함께 먹어야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 최고의 궁합을 찾아 드세요. 영양제끼리 함께 먹으면 서로 좋은 영향을 주어 효과를 더 좋게 만드는 조합이 있습니다. 비타민C와 철분. 비타민C는 철분 흡수를 돕는 효자 역할을 합니다.
철분제를 드실 때 비타민C를 함께 드시면 빈혈 개선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비타민 D와 칼슘뼈 건강 때문에 칼슘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비타민 D는 우리 몸이 칼슘을 흡수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칼슘제 드실 때는 비타민 D가 함께 들어있는 제품을 고르거나 따로 비타민 D를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최악의 궁합은 피하세요. 반대로 함께 먹으면 서로 방해하는 영양제도 있습니다. 칼슘과 철분 이 두 가지는 서로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함께 먹는 것을 피하고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 이런 식으로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영양제도 꾸준히 먹어야 합니다. 영양제는 감기약처럼 한 번 먹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약이 아닙니다. 부족한 영양소를 꾸준히 채워주는 보조제 역할을 합니다. 이거 먹고 왜 효과가 없지?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꾸준히 드시면서 몸의 변화를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사부 영양제보다 중요한 진짜 보약. 자,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영양제는 보조제일 뿐 진짜 보약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건강한 생활 습관입니다. 첫 번째, 균형 잡힌 식사입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밥을 제대로 안 드시고 인스턴트 식품만 드시면 우리 몸은 필요한 영양소를 얻을 수 없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생선, 살코기 같은 좋은 단백질을 골고루 챙겨 드세요. 우리 몸에 좋은 기름인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도 챙기시면 좋습니다. 규칙적인 식사 습관은 우리 몸에 에너지를 꾸준히 공급해 줍니다. 두 번째, 충분하고 질 좋은 잠입니다. 밤에 푹 주무시는 것만큼 좋은 보약은 없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우리 몸이 가장 회복을 잘한다고 하니 이 시간에는 잠자리에 드는 노력을 해보세요.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 보는 것을 줄이시고 방을 어둡게 하고 조용하게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걷기, 스트레칭 같은 가벼운 운동입니다. 피곤해서 무슨 운동이야? 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적당한 운동은 오히려 피로를 해소하고 몸에 활력을 줍니다. 걷기 운동은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근육을 풀어줘서 몸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무릎이나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여주세요. 네 번째, 마음의 건강,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걱정이 많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온몸이 경직되고 피로도 쌓입니다. 좋아하는 취미를 찾거나 친구들과 만나 수다를 떨고 조용히 명상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몸도 건강해집니다. 다섯 번째,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입니다. 우리 몸의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피로도 더 심해지고 몸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나는 물을 잘 안 마셔라고 생각하시면 작은 물병을 들고 다니면서 수시로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물만 잘 마셔도 몸이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 어르신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잘 들으셨나요? 피로는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경고음입니다. 이 소리를 그냥 무시하고 나이 탓이라고 넘겨버리면 언젠가 우리 몸은 더 큰 병으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낼지도 모릅니다. 영양제는 그 경고음을 조금 더 잘 들을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몸에 귀 기울이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내 몸의 에너지를 스스로 충전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할지, 내 몸에 어떤 것이 필요한지 궁금하시면 가까운 약국에 찾아오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다시 젊고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약사 이성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